자, 그러면 제가 투자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제 기준의 책 내용들을 다 녹여내서 제 기준에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인베스터와 트레이더를 구분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도 한번 어떤 내가 투자자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는 동안 종목 또는 뭐 그냥 어떤 아무런 질문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질문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 이 방에 계신 분, 저 포함해서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물 한 잔 먹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잠시만요. 자, 그럼 해봅시다. JJK님 안녕하세요. 자, 무엇을 해드리고 싶냐면, 자, 이거예요. 글자가 잘 보이나요? 좀 크게 할게요. 글자 잘 보여요? 더 크게 할까요? 괜찮으세요? 글자 크기 확인 좀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글자 크기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제 기준에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요. 책 내용을 다 녹여내서 그래야지 제가 포지션과 스테인스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직접 그려보시면서 해보시면 더 좋겠죠. 자, 스타트를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자산은 자꾸 불어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일단 첫 번째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자본주의는 망할 거야. 뭐 자산시장은 불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투자란 걸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뭐 채권이든 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이든 어떠한 자본주의 형태의 자산 형태는 자산은 늘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투자란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예측 가능한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가에서 갈림이 나와요. 여기서 예측이란 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입니다. 타이밍 같은 건 맞출 수 없어. 네가 신도 아니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니? 그런 건 불가능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랜덤 워크 이론이란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보세요. 이 논문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쭉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해 안 되시는 용어나 처음 듣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써놓으셨다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랜덤워크 이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은 불규칙해. 규칙성이 없어. 랜덤해. 미래를 어떻게 맞추니? 그러니까 타이밍 같은 거는 맞출 수가 없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니? 바텀업 가치 투자를 해야 돼. 왜냐하면 주가란 건 지 맘대로 도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치에 수렴하니까. 가치란 것만 본질적 가치만 내가 제대로 본다면 시장이 막 난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주가란 게 가치에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서 가치가 우상향하거나 또는 가치 대비 주가가 빠져 있는 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면서 우리는 그 구간을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타이밍을 알 수는 없어. 사놓고 기다려. 좋은 기업 찾았으면 사고 기다리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기업이란 걸 알기 위해서 바텀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 투자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해해 보시고 가치 투자자냐 아니면 트레이더, 그러니까 인베스터냐 트레이더의 갈림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다른 말들은 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맞출 수 없지만 그런 가치를 공부해서 거기에 맞춰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주가란 게 가치에 이렇게 수렴하는 붙는 형태가 될 테니까 우리 기다리자꾸나. 이 포지션이라면 기간 및 목표 수익률은 설정 그래도 하셔야 돼. 그래도 기간이 하루 만에 맞추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최소 기간이 1년, 3년, 뭐 10년 아니면 영원히 안 팔겠어. 뭐 이런 거는 설정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나면은 개별 종목을 할지 말지가 또 결정이 돼요. 이 기관이 목표 수익률 설정했는데 연 한 5%만 벌면 돼.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벌면 돼. 그러면 개별 종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되니까 개별 종목을 ETF 같은 거 그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인덱스나 또는 뱅가드 캐피탈에서 하는 토털 월드 토털 스탁이나 또는 인더스트리 잘 나가는 거 하나 선택해서 산업 ETF를 선택하거나 또는 합성 ETF 뭐 다양해요 ETF가. 그래서 ETF를 그냥 분할 매수로 쭉 사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펀드 하나 선택해서 적금 넣듯이 넣거나 자산 배분을 해서 뭐 올레드 포트폴리오 뭐 그런 것들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거나 개별 종목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기업과 최소 3년, 길게는 10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서 뭐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월급에서 떼서 매월 계속 어떤 기업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잘 알아야겠어요. 평생 같이 함께 할 앤데 주가의 흔들림에 내가 주가는 흔들릴 거니까 10년 동안 지나고 나면은 티끌 같겠지만 10년 동안 엄청 흔들릴 거니까 그 흔들리는 동안 내가 변함없는 이와야의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을 선택하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조금 세게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예스 일로 하게 되죠. 그러시려면은 가치 평가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 BM이 미래지향적이란 것도 아셔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또는 늘어날 기업 또는 이익이 늘어날 기업 나는 기업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라는 거는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기업. 그리고 ESG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ESG 사회적 그런 것을 충분히 하는 기업 또는 1등 기업.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막강한 2인자 또는 그런 지금 현재 다른 쪽은 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언젠간 얘가 1등이 될 기업. 이런 기업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개별 종목을 하실 거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모르는데 하시면 계좌가 아프다. 그리고 주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다. 간단하게 이제 가치 투자를 두 가지 나눠드리면 1세대 가치 투자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되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기 때문에 락바툼 전략이라고 해서 안전마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표현해 보면 얘가 주가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게 딱 정확한 가격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가로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시가총액으로 합시다.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이 있어요. 그 주가 그때가 10,000원인 거야. 그러면 주가가 이게 합리적인 거지. 계속해서 이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매출 이익 단위 그냥 계속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성숙된 기업이라고 하죠.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냥 더 이상 성장하기 좀 어렵고 이미 이렇게 세츄레이션 된 기업. 주가가 예전에는 막 미친듯이 올라갔지만 지금 이렇게 딱 된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누가 봐도 뭐 쟤는 뭐 한 1,000억은 해야지 라는 시가총액 개념으로 여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해오다가 세츄레이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상태 그런 기업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시장 상황 때문에 갑자기 여전히 매출 단위나 이런 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쫄아서 수급에 의해서 모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 반토막. 그래서 시가총액 500억이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슬로프가 너무 그렇네요. 잠시만요. 이 슬로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꺾여 있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상장빔이네, 상장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락바텀이란 게 뭐냐면은 얘가 아무리 그래도 살아남는다면 이 가격대는 안 깰 거야. 안전마진, 투명 벽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지켜줄 거야 하는 위치에 도착하면은 아무리 뭐 IMF고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모기지론 일어나고 이래도 여기는 버텨주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락바텀 전략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 사놓으면 이게 시작이 뭐예요?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락? 예, 맞아요. 그래서 락바텀에서 여기 락이 그런 거지. 바위돌 이런 뜻입니다. 벽돌, 바위 그리고 투명 벽돌, 안전마진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에 사놓으면은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이 기업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깨. 왜냐하면은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래도 이 경기란 자산이란 이런 시장은 망하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가 전제 조건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 말이 맞아 들어갈 수 있냐면 전제 조건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자본주의는 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는 망할 거야 하면은 IMF가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문 닫고 대기업 대우도 막 망하고 난리 지루박인 거지. 그러면은 역시 자본주의는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때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지. 나라를 떠나거나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자본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락바텀 이런 걸 생각한 사람들은 강방천 회장 같은 분들은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떼부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분이 진짜 인사이트가 쩔잖아요. 그런 과감한 실행력도 하셨지만 인사이트도 쩔죠. 그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기본적으로 왜 벤자민 그레이엄이 락바텀 전략 이걸 알려줬냐면 너희들이 경제적 해자인 이런 좋은 기업 이런 것들 네가 다 공부해서 개별 종목 한 10루타 가고 이런 걸 너희들이 찾기 좀 힘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 그냥 저렇게 딱 세츄레이션 되어 있던 기업이 뭔가 시장 상황 수급 때문에 무너지면 그때 안전 마진이 확보된 구간에 오면은 사놓고 기다리렴. 그러면 언젠가는 타이밍은 모르니까 자 전제 조건 아시죠? 타이밍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는 게 바로 1세대 가치 투자 벤자민 그레이엄의 락바텀 전략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경제적 해자는 2세대 가치 투자인 워렌 버핏이 하신 거죠. 이해하시고 경제적 해자란 건 경쟁 업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해서 장기적인 수익성과 시장 요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회사라고 되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보면 경제해자가 그거죠. 보통 그거를 많이 호수에만 비하죠. 여기 성이 하나 이렇게 빌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서 침범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쭉쭉 커나갈 수 있는 거지. 공격을 잘 안 받으니까.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장기적 수익성, 시장 점유율을 보호할 수 있는 1등. 그래서 코카콜라 뭐죠?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애플 투자했던 타이밍이 그분 입장에서는 경제적 해자를 보셨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신 거죠. 워렌 버핏 옹이라 해야겠죠. 그분 그 정도 분이면 그런 걸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제같이 워렌 버핏님은 이런 거 하신 분입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 확인하면은 경제적 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해보셨거나 하실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할 때 뭐가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가정값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관려져 보세요. 타이밍을 맞출 수 없어라는 분들은 무조건 일로 오셔야 돼요. 트레이더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지 좋은 기업을 찾아서 부자가 되겠구나. 또는 내가 이런 기업을 찾을 자신은 없어. 그러면은 요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 포지션인 트레이더로 가봅시다. 트레이더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맞출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드를 하면서 미래를 맞출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미래를 맞출 수 없다, 규칙성이 없다의 이론이 뭐예요? 랜덤 워크 이론을 믿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예측 타이밍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은 무슨 이론을 믿냐면 프랙탈 이론이라는 걸 믿어요. 프랙탈 이론이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의 결정체가 보시면은 예전에 공부해 보셨죠? 그 결정 모양이 있잖아요, 물이. 그냥 봤을 때는 뭐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프랙탈 이런 물 결정체처럼 특정 구간에는 규칙성이 있어. 추세라는 걸 가지면 그 추세에 맞게 어떤 규칙적인 움직임이 그 구간에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프랙탈 이론을 믿기 때문에 트레이더고 예측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다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창 요거야? 요거를 더 줄여줄까요? 잠시만요. 무엇을 줄여드릴까요? 요거. 너 좀 더 들어갈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게 전체 창도 있을 건데. 맞아요. 이 방법도 있어요. 전체 창. 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커졌나요? 숑숑숑.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키우고. 자, 이렇게 갈게요. 이제 됐죠? 둘 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프랙탈 이론으로 요거를 맞출 수 있으면 트레이더고, 그래 트레이더는 또 두 군데로 나뉘죠. 전업 투자자니 아니니 이게 중요해요. 전업 투자자시면 단기 투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전업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활비 이걸 내가 주식 투자로 버셔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생활비를 주식 투자로 벌어야 되는데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안 이상해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업 투자자들은 트레이더가 많아요. 뭐 간혹 가다가라기보다는 가치 투자자로 성공한 다음에 돈이 급나게 많은 거지. 최소 몇십억, 한 몇백억 있어. 그럼 생활비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면서 전업 투자 또는 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투자 성공하면 뭐예요? 책 쓰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뭐 투자 VC나 이런 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회사도 설립하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한 투자금이 1억 이하라고 표현할게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걸로 성공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투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더라면 전업 투자자이시라면 단기 투자에 집중해서 생활비를 버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버실 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기도 해요. 전업 투자자가. 이해되시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안녕하세요. 가라멜님, 긴카페드님, 토니정님도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그럼 내가 전업투자자가 아니고 직장인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죠. 직장인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휴가나 아니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직장에 있으시다면 뭐 단기 투자를 소액이든 좀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그래야지 차트 공부하기가 좋아서 조금 시간 될 때는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는 내가 일을 하면서 벌고 있기 때문에 월 생활비를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죠. 여유감이 생겨요. 그러면 중기 투자에 집중할 수가 있고 중기 투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단기 투자에 집중하고 계시면 계좌가 반드시 망가져요. 왜냐하면 실력도 안 되시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시고 대응도 안 되실 거니까. 계좌가 망가진 이유는 앞에 과정들의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냥 번쩍번쩍거리고 좋아 보이니까 샀다가 회의 갑자기 누가 불러서 회의 갔다 왔더니 또는 부장님이 불러서 갔다 왔더니 대응 못해서 갑자기 쭉 꼬리달 밀리면은 회사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마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얘기 하죠. 운칠기삼. 운칠기삼이면은 내가
그 실력을 할 수 있는 부분 다 해놓고 미친 듯이 해놓고 이제 여기서 운만 따라주면 이제 나는 이제 승리해 또는 수익을 봐 이런 사람과 뭐 준비는 뭐 개똥도 안 해놓고 안 되면은 뭐 항상 뭐 운이 나빴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자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시간 여유가 있는지에 맞춰서 하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왜 굳이 마치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고 또는 이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시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한다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생활비 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비를 벌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있거나 미친 듯이 했거나 돈도 좀 실려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도 어마무시하게 좋고 뭐 모니터 한 3개 놔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용가리 통별하고 휴대폰으로 화장실 가셔서 잠깐 하고 그 사람들하고 단타 쳐서 이긴다고요?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꼭 생각해 보셔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간적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이 트레이더 성향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시라면은 이거는 시간적 여유 될 때 하시고 보통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실 거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중기 투자 집중 스윙을 하셔야 돼요. 스윙을. 이게 돈이 참 돼요. 또 하나 스윙을 하면 뭐가 좋다? 3M 관리에 용이에요. 3M 뭐예요? 마인드, 머니, 메소드 세 가지죠. 내가 마인드는 뭐 조금 물려도 한 3개월 안에만 수익 보면 되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여기서 괜찮다라는 게 자기 합리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매매 시나리오대로 나는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 3개월 동안 수익이 안 나도 되니까. 뷰가 만약 3개월 뷰였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레이더니까 진짜 길어도 6개월, 보통 한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는 쇼분하는 종목을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투자 관리를 내가 빚을 땡겨오거나 이러면 또 내가 또 끌려가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 돈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 달에 내가 소득이 그러니까 요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인드도 관리가 되고 머니도 관리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메소드만 내가 잘 기법만 내한테 이렇게 공부해서 달아두면 돈을 잃을 수가 없다. 유리한 포지션인데 돈 잃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여기에 계세요.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여기가 계시고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여기가 계시고 그래서 뭐 저기 또 정은주정님 미팅하고 나서는 대응이 안 된다 이런 표현 하시죠. 그럼 그런 종목을 하시면 안 돼. 꼬리가 많이 달리고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걸 하시냐는 거지. 그러니까 계좌가 망가지고 생활비는 이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꾸 계좌가 이상해져 가는 거지. 정확하게 포지션을 취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적당하게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우상향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맞춰서 가치 투자자 트레이더가 되고 자, 그럼 트레이더는 뭐예요? 탑다운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주말에 한번 방송을 했으니까 쭉 연결해서 짧게만 할게요. 탑다운을 본다는 건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탑이니까 시장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지수 위치가 어떤지, 흐름은 어떤지, 수급은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를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요거를 봤더니 그 다음엔 섹터로 넘어갑니다. 현재 주도 섹터가 어떤 애들인지, 얘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체크하는 이유는 주도 섹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확인되고 나면 주도 테마도 확인해 줘야 돼요. 내가 주도 섹터에서 놀지, 주도 테마에서 놀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도 테마까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주도 테마란 건 상승률 상위주를 확인해 보시면 무엇이 테마인지 명확하게 나온다. 지금 이 순서가 제가 주말 방송할 때의 순서예요. 시장 봐드리고 주간 증시 전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서 섹터의 흐름들 체크해드리고 그 상승률이 높았던 거 애들 위주로 해서 테마가 어떤 테마가 지금 핫한 테마인지 또 다음 테마는 어떤 게 될 만한지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이걸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기간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간뷰에 맞는 종목이란 건 하루에 끝낼지
오버나잇을 해서 1박 2일을 보낼지, 일주일에 수익을 낼지, 2주일에 수익을 낼지, 한 달에 수익을 낼지, 3달에 수익을 낼지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 3달 만에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또는 일주일 만에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하신다면 시작값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말을 예스를 해놓고는 여기 와서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지 부조화의 덩어리거든요. 인지 부조화 덩어리. 본인이 자꾸 자기를 속여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정리해두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체크를 메모를 해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간뷰를 강조하는 이유 이겁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좀 한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간뷰에 대한 얘기를 왜 언급을 잘 안 하냐면 그 사람이 그게 만약 업이라면 일주일 안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안에 안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들죠. 본인들이 직접 할 때는 그런 기간뷰를 아마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유사투자자문에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하거나 하는 데서는 기간뷰를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기간 됐는데 포지션이 수익이 안 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 보이죠.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개인들은 스스로가 이거를 딱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니까. 일주일 안에 오른다는 것만 내가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비중을 실을 수가 있게 돼요. 누구죠? 권순우 기자죠. 3프로TV 나오는 그 인사이트도 좋고 하시는 권순우 기자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이 딱 비교를 해보면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좀 많은데 주식으로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이란 말 이상하고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물렸어. 물렸어. 그렇지만 뭐 10년 동안 살면 되고 30년 동안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주식을 내가 10억치를 샀어. 물렸어. 그리고 하루하루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다음날 예를 들어서 하한가 맞아서 3억 날라갔어. 내가 손절하는 순간 3억 날라갑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은 10억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믿음, 뭐 10년 동안 함께 해야지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혹시나 10억짜리가 5억까지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도 그냥 평생 여기서 살지 뭐 이러면 됩니다. 주식이란 건 불안감이 엄습하죠. 이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라도 되면 이 멘탈 터지겠는데 또는 다시 오지 않을 고점이었다면 그 위치가 10년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이제 그 고점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돈 벌려고 내가 했는데 과연 그런 위치에서 10억을 실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일주일 뷰에 대한 정확하다는 표현은 예측력만 높아진다면 지금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기간뷰를 봐야 됩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측력이 높아져요 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것도 이게 지금 3일 만에 한 17% 갔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예측력과 자신감에 의해서 비중을 실을 수 있다면 1억 정도 실으면은 한 3일 만에 1,700만 원 버는 거고 내가 10억을 실을 수 있으면은 17억을 버는 거고 그렇죠. 과연 근데 그 말은 내가 비중을 실을 수 있으려면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보고 아무센스 380% 내고 그리고 제 거 방송 보고 본인도 납득 가능해서 사고 나서 350%까지 끌고 가셨는데 그분이 본인에 대한 뭐 믿음 또는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 이 위치에서 얼마나 실을 수 있었을까가 포인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결국 주식도 그 싸움이란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비중을 얼마나 실어서 끌고 갈 수 있는가의 싸움.
여기 예를 들어서 영프가 괜찮다니까 한번 사봐야지 해서 한 주 샀어, 한 주. 그럼 가만히 놔둘 수 있었겠죠. 뭐 5일선, 11선 이런 거 보지도 않았을걸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 전재산 10억을 박아놨어. 하루하루 보실 거잖아요. 11선, 특히 이런 날 잘 참아서 이만큼 갔어. 요거 음봉 나오는 순간 어제 팔걸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또 그것도 또 밀리면은 진짜 어제라도 팔걸 이러실 거잖아요. 뭐 11선 이탈하면 팔겠다라는 그런 매도 기준 따위는 머릿속에서 날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고 개미 투자자들이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해 보세요. 내가 원칙과 시나리오만 지키면 돼요. 여기서 오른다라는 예측력을 높이고 사고 나면 그 가정값과 그 차트 흐름에 맞춰서만 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감정을 배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만 종목을 선택하고 이제 그냥 돈을 벌면 돼요. 안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트레이더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간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3박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제 기본 틀이 그거기 때문에 트레이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꽤 잘 하셔야 되고 그 점수 분석 그 비중으로 이게 제일 높아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 쓰레기 같은 기업은 트레이더에서는 건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제로입니다. 제로가 좋은 기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트레이더니까.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쓰레기만 아니면 돼요. 쓰레기만. 이해되시죠? 3개월 안에 내가 수익을 낼 건데 재무가 좋다고 해서 상한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트가 좋고 재료가 좋으면 상한가가 나와요. 그건 트레이딩 영역이란 거예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기간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렇게 분석해서 종목이 하나 톡 튀어나왔어. 일주일 안에 내가 수익을 봐야지. 차트 좋네. 재료 좋네. 기본적 분석 나쁘지 않네. 오케이. 그럼 여기 탁 튀어나왔어 종목이. 그러면은 매매 시나리오대로 감정을 배제하시고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렵냐면은 어렵게 스스로 하셔서 그래요. 어렵게. 한번 들어보세요. 꼭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 이거 글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마인드맵 플로우 차트를 그려놓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책을 보시면서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있으신가? 나는 어떤 투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이런 거 가정값들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깡통 여러 번 차면 슈퍼개미 된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깡통 찼다는 얘기는 뭐 운 좋게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닿았을 때 결국은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바닥에서 고민하고 다시 서고 바닥에서 고민하는 동안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점점 알게 된다는 거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고민해보고 시작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해도 실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준비를 해놓고 실패를 하면 충분히 더 빠르고 더 좋은 투자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과정을 한번 꼭 해보세요. 이 과정.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주말 방송 및 주중 방송에서 탑다운으로 하는 거고 그 말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시장, 주도 섹터, 테마 해서 기간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그때는 3박자 분석을 통해서 딱 갈롬을 선택해서 매매 시나리오대로 실행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더시라면. 트레이더 아니고 미래 예측을 난 할 수 없어. 말이 되니 그런 게 이러시라면 이거 하세요. 그래 놓고는 3개월 안에 수익 봐야 되고 6개월 안에 수익 봐야 되는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끝.